제가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권한대행 시절에 그 헌법재판관 국회 몫이죠. 3명을 끝내 임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헌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헌재 판단을 존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3명의 임명을 유예했죠. 유예한 그 문화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우리의 그 여러 갈등이 있었던 고비고비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대화와 소통과 합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한 60명 이상의 분들이 한 번도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야가 본인들이 추천할 분을 추천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합시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하면 한쪽은 통과를 시키고 한쪽은 부결시켜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당시에 당 간에 이것이 확연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임명하겠다고 한 사람을 두세 시간 만인가 탄핵을 소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대표가 2명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1명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소간의 이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한 명을 두 당이 추천을 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2명을 해야 되겠고 여당은 1명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임명을 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국회는 여야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어떤 사람이 좋겠냐 해가지고 합의를 한 명 하는 것도 사실 합의입니다만 이 특히 또 하나의 1명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각 당이 추천, 1명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1명을 추천하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3명을 하게 되면 소위 재판의 근본은 일종의 그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정한 재판을 물론 성향이 다르다 해가지고 항상 다른 재판을 하겠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국회가 우리가 다수니까 3명 뽑는데 야 2명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러면 4년이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회가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그 전에 지금은 여당인 야당이 다수일 때 2명을 뽑은 분이 계속 계시고 1명은 지금 국회는 그분이 다수당이 됐는데 그 당이 계속 1명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악유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여야가 1명씩 하고 1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 관례가 계속 지금 국회에서 깨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절대적 다수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2명 뽑고 통과시키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법치주의죠. 물리적 법치주의.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법치주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헌재는 판정을 어떻게 했냐. 성향이 어떤 분이 국회에서 뽑혀오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신 분은 항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다는 것은 권한대행,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하신 거거든요. 의외로 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말하자면 상당히 참고를 한 겁니다. 독일 헌법재판관은 상원이 반을 뽑고 하원이 반을 뽑습니다. 반드시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재판관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야 되고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고 필요하면 헌법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재판관이야말로 헌법의 정당성, 적법성을 판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구성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그게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아니 이것이 법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야? 이런 억지는 아닙니다. 문자에는 맞습니다. 헌법의 문자, 법률의 문자에는. 그러나 그거는 정말 헌법의 정신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의 정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국회가 따라야 할 소위 이런 모범은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저는 추천도 국회 3분의 2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아까 그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시간이 없지만 추가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회목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비자마자 바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이율 배반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구하신 후보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굳이 헌재에 넣어서 했는지 비판도 있습니다. 우선 절친이라는 얘기가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2명은 왜 임명을 했느냐, 지명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느냐. 물론 2분만 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원혁 재판관을 같이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의 마용주 대법관을 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2분을 지명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은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결정이 돼가지고 고리가 돼버리신 겁니다. 안 계십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탄핵을 받았던 그 3명 재판관을 국회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유예를 한 그때는 대통령께서 그 일종의 탄핵 재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고리돼서 이제는 안 계시는데 북한이 예를 들면 우리를 침공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권한 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고리가 됐을 때에는 자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많고요. 그런 학설이 많고 물론 거기서도 또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이제는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10며칠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완규 후보는 어떻게 해서 명한 거냐? 저는 이완규 후보는 제가 2년 반 정도를 법제처장으로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아주 바르고 그리고 절대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을 제가 쭉 지켜봤고요. 그러면 대개 이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후보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임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이 좀 후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대개 한 15명, 20명 이 정도 리스트를 주고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가 지명을 했고 이완규 처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 제 임무로서 직무유기가 아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서 지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저는 대통령하고 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완규 법제처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 사람을 뽑는데 그런 친소, 학교 이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따지지 않는데 그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하고의 친소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알지도 못했고 또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훌륭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뽑더라도 일단 뽑힌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대통령이 무슨 저 성향을 본다 그러고 이런 엉터리 고려를 하느냐라고 판결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배치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그 무슨 네 분이서 계엄이 나고 그 다음 날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틀 뒤에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면서 그분도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 4명 밥 먹은 거를 또 국회가 열심히 탄핵 소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탄핵 계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책임 있는 공당이나 책임 있는 분이라면은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는 쟁점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분이고 지성적인 분 아닌가요? 그 다음에도 계속 헌법재판관 친구를 임명했다. 4번 밥을 먹었다. 아니 그럼 헌법재판관님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까? 아니 똑같은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마치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동조인지 뭔지 전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계속 어디에 써붙인 거는 내란 무슨 공범 한독수. 아니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든지 플래카드 써 있는 거 저는 좋고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좋은데 이제는 좀 우리 정치가 좀 자제할 거는 자제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흑색 선전하는 거는 그건 좀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계속 특정 정치인의 성함을 지명하지 않는 것도 저는 계속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발전하는 거고 우리 조갑재 선배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좀 선진국처럼 좀 제대로 좀 해봐라 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딱 맞는 거고 또 우리 여러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것에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우리 선배님을 배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